2024년 3월 30일 두 번째 있는 레거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3월 27일 리포트에서 가지고 왔고요. 다올 투자증권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가 2024년 1분기 지나서 2분기쯤에 있잖아요. 2분기부터 레거시가 6개월 동안은 상승한다. 가격이 과거 사이클과 유사하게. 그리고 AI 효과로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HBM 같은 AI만 갔지만 지금부터는 골고루 올라갈 거다. 그래서 레거시를 보자. 제가 레거시를 보자고 얘기한 지는 벌써 2달이 됐습니다. 아직도 안 오른 회사들도 많으니까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올에서 추정하시기를 GPU 개수 추정 세부 계산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애널분들이 워낙 잘 계산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GPU 학습 토큰량을 일단 추정하고 하루에 토큰을 갖다 할 수 있는 GPU를 계산하고 역으로 GPU 개수가 몇 개나 필요하냐라는 거를 이제 산출하고 계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것 때문에 지금 HBM도 끝나지가 않고 계속 무언가 올라가는 거죠. 앞으로도 많이 남았다. 이게 이제 HBM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논리고요. 그리고 HBM 주식들이 선반영을 많이 해서 더 오르기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각 개별 기업 사정이고 저렇게 많이 필요하더라 이런 거고요. 그래서 추론형 GPU 필요 개수를 보시면 23년에 여기였는데요. 26만 8천 개였는데요. 38만 개, 180만 개. 여기서는 이제 줄어드네요. 근데 다시 160만 개. 그러니까 지금보다 몇 배의 시장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설이 증가분 만큼 돼야겠죠. 그래서 아직도 시장은 많이 남았다. 사이클을 좀 분석하셨는데요. 사이클을 보시면 2016년, 17년, 18년 사이클하고 23년부터 26년까지의 사이클하고를 보면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다. 공급 축소하고 기존 제품 상대 수요 회복이라는 한 사이클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두 가지다. 걔는 될 거고 그 다음번에 AI 향의 HBM DDR5도 다 필요하다. 이 얘기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사이클이 더 강력해질 거다. 이런 거고요. 2016년에서는 클라우드가 되니까 낸드 중심으로 많이 됐었죠. 왜냐하면 DDR도 중요하지만 낸드도 되게 많이 늘어났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AI 서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AI가 지금 수요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AI 투자 속도보다 요구량 속도가 정말 많이 늘더라. 각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지금 막 도입하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게 중론이죠. 몇 번 말씀드렸던 HBM은 그래서 지금 HBM3고 HBM3E로 가려고 하고 있고 요게 8단에서 12단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HBM4에서 높이 제한을 풀어줘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바로 도입되지 않고 기존의 방식이 조금 더 쓰일 것 같다. 왜냐면 높이를 풀어줬으니까요. 16단으로 가더라도 높이를 좀 더 완화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HBM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용량도 커지고 있습니다. HBM이 산술적으로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들인데요. 무슨 얘기를 제가 다시 드리고 싶으냐면요. 예를 들어서 웨이퍼가 8단이라고 가정해봐요. 1단, 2단, 3단, 4단, 5, 6, 7, 8. 이 8단에서 예를 들어서 요걸 만드는데 불량률이 수율이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뭐 60%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60%라는 얘기는 100개를 만들면 40개는 버리고 60개를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 8개가 있잖아요. 앞으로 요게 12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2단이니까 더 많잖아. 11, 12. 자, 요걸 높이 쌓았으니까 당연히 60보다 수율이 작겠죠. 뭐 50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40을 버리는 거니까 8개의 40%를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00개 중에 40개인데 그 40개는 8개의 웨이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48이 32, 320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율이 50%라고 가정해보면 12개잖아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50개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12개에 50개를 버리잖아요. 이걸 곱하면요. 뭐예요? 600개를 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버리는 웨이퍼가 너무 많아요. 이 웨이퍼들은 다 미세하게 되는 1B, 1C. 저번에 다 설명드렸죠? 1A, 1B, 1C.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1B나 1C나 뭐 이런 데서 만들어내는 아주 미세화된 고급 디램이란 말입니다. 그 고급 디램들은 단계가 많아서 과거보다 생산 기간이 길어서 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웨이퍼 개수도 줄어든 상태인데 여기에 8단, 12단을 쌓으면서 버리는 이 양들이 어마어마하니까 HBM 전체 칩으로 보면 생산이 거의 안 되고 줄어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이 고단화되면 이게 생각보다 문제가 많습니다. 버리는 게 많아지고 팹 사용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하지만 HBM을 만드는 쪽에서는 어떻죠? 충분히 보상을 받잖아요. 수율이 60%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익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하이닉스는. 그런 겁니다. 자, 얘기를 더 진행해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클라우드 서버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벗어나는 요 과정에서 클라우드 서버가 그때 우리를 도와줬는데 이번에도 재고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고 AI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교체 주기도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번 반도체는 두 갈래다. AI가 있다. 그리고 그 AI는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수량을 과거보다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메모리 사이클이 좀 2024, 25 유지될 것으로 추정하고 과거보다 좀 길 것 같아. 왜? 공급 제한이 계속되고 있어. 그리고 지금 마이그레이션에만 집중하고 있어. 미세화만 집중하고 있어. 레거시 캐파 증설 잘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이 지금 빠르게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웨이퍼 투입량은 증가하고 있고, 하지만 웨이퍼 투입량을 많이 넣어도 HBM은 잘 안 나와. 뭐 이런 얘기들이죠. 선단에는 너무 수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밑쪽에서는 증설을 별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번 사이클 좀 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끝이 보이지는 않아. 길 것 같아. 뭐 이런 거고요. 디램 가격을 보시면 좋게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20% 정도 QOQ로 늘어날 것 같고 4% 늘어날 것 같고 또 계속 늘어날 것 같아.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계속 가격은 올라가고 감산했던 것들은 이제 증설되겠죠.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27일 텔레그램에 뜬 건데 요때 보면 가격 약간 하락하고 이제 끝났나? 이제 랜드도 끝났나? 그런 느낌이 줄 정도로 왜 마이너스가 갑자기 떴지?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27일인데 28일날 갑자기 가격 상승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이닉스는 스크랩한 랜드 공장도 있잖아요. HBM을 만들면서 청주 공장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랜드 가격들도 안 오르겠냐, 계속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된 게 3월 28일 기사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낸드 가격도 우상향하고 그리고 디램 가격도 우상향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가동률이 감산을 이렇게 했다가 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직 그 전 단계까지는 못 갔고 근데 요것들이 가격이 오르면서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요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또 증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번에서는 이런 거죠. 과거랑 달리 감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먼저 올라오는 거는 소재들이고 그 다음번에는 장비죠. 그러니까 EPS로만 보면 소재들이 이번에는 먼저 올라오고 장비입니다. 원래는 감산을 안 했을 때는 가격만 떨어졌을 때는 생산량은 일정하다가 증산할게 그러면 캐파를 늘리면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는 장비예요. 그 후단에 소재가 들어가잖아요. 완공되고 나면. 근데 이번 사이클은 감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산을 했기 때문에 소재 매출이 꺾였다가 소재가 올라가고 나서 그리고 장비가 발주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